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예요.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네, 1월도 두 번째 주가 찾아왔네요.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둘째 주가 이렇게 또 연말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즘 한가해가지고 영상? 네,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뒤늦게 왕좌의 게임을 봐가지고 그거 지금 보셨어요? 저 이제 봤어요. 와, 최고. 그거는 완전 레전드죠. 추천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는데 맞아. 계속 미루다 이게 시즌이 8시즌까지 있으니까 끝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몰아서 보지? 어디까지 싶어서 보셨어요? 끝까지 다 봤어요. 와우. 2달 동안에 어. 2달 동안 몰아치기로 주말마다 계속 보고 밤에 자기 전에 한 편씩 보고 이렇게 해서 2달 만에 레전드, 8시즌을 레전드. 제가 예전에 언젠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감독님 약간 그 용 엄마랑 닮았다고 용 엄마. 얘기했었을 이게 거예요. 뭐지? 네. 데너리스. 데너리스. 네. 데너리스. 데너리스랑 닮았다고. 근데 약간 닮지 않았어요? 그래요? 너무 저한테 너무 큰 칭찬인데 데너리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죠. 그 작은 체구에. 네. 진짜 멋있는데 8시즌 왜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끝났어? 아니 하도 사람들이 욕을 하길래 제가 8시즌 볼 때부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왜 욕했는지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나는 마지막에 좋았던 거 같은 기억인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와요. 8이 마지막 시즌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시즌. 근데 뒤에 갈수록 이거 망하겠다. 뒤에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원작이 있잖아요. 네. 이제 원작 작가도 아직 완결이 안 난 소설이어가지고 그게 원작이 완결이 안 됐구나. 이게 그 판타지계 소설 중에서 진짜 엄청 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계관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맞아. 크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아직 완결을 못 내고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작가가 이제 글을 쓸 때, 자기가 이제 뭐 한 10몇 편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1편에서 했던 세계관에 얘가 어떤 캐릭터였는지가 헷갈리면, 어머. 팬들한테 물어본대요. 그 정도로 세계관이 넓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도 아직 집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고 보니까 그리고 전 몰아치기로 봤잖아요. 1년에 한 편씩 본 게 아니라 호도를 어떻게 홀도도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가 몇 년도인지 잠깐 헷갈리실 것 같은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졌다. 저 울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감독 요새 진짜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저 진짜 몰아치기로 봐가지고 저는 요즘에 왕좌의 게임에 한참 빠졌다가 이제 가족과 이별한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 시즌을 보고 지금 허전해하고 있다. 저는 빠져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던 고요의 바다를 봤어요. 많이 혹평이 그러게요. 많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언론에서도 공유 때문에 보셨나요? 아니 이게 되게 우연히 맞구나. 친구들이랑 그런 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버벅거리는 거 그런 사람. 아니 그 24일날 친구들이랑 집에서 뭐 이제 밥을 먹고 우리 그러면 뭘 하나 볼까? 이래가지고 뭘 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마침 그때 오픈이었더라고요. 공개일이 24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요의 바다 나 이거 좀 보고 싶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사실 저는 공유가 나오는지 몰랐고요. 배두나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는데 공유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사실 1, 2편은 좀 되게 루즈하고 좀 심심한 연출? 이것 때문에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뒷심이 좋구나. 네, 저는 추천입니다. 근데 평이 너무 안 좋게 나가지고 다들 그러게 평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약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볼까 말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의 취향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보다는 고요의 바다가 훨씬 재밌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시겠지만 봤던 거를 보고 또 보고 하는 타입이라서 뭘 또 봤을까? 최근에 새로 본 것 중에서 재밌었던 영화 돈룩업이라고 들어만 봤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제니퍼 로렌스, 티모시 샬라메 되게 빵빵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아리아나 그란데도 나오고 종말이 다가오는 맘마미아에 나오는 여자분 누구시죠? 나이 든 분이요? 젊은 분이요? 나이 드신 분? 메릴 스트립? 메릴 스트립도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봤는데 인류 종말에 대한 해성 충돌로 인해서
이제 지구 종말이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무겁지 않고 되게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되게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도 또 그 속에서 되게 좀 생각할 거리가 많군요. 좀 씁쓸한 약간 조조래빗처럼. 아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좀 올려다볼 수 있을까? 로 끝나네 줄거리 소개가. 그렇습니까? 네, 재밌어요. 네. 아 저는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오소메 종명했잖아요. 오소메 붉은 끝도 거기 이제 푹 네. 빠져 있었는데 오늘 트위터에 또 누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극인데 이렇게 비혼을 장려하는 드라마라니 경단녀의 아픔. 근데 되게 공감했어요. 제가 이 작품이 좋았던 것도 아 연기 잘하는 젊은 배우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니까 아, 이런 연기가 나오는구나 보는 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궁녀 얘기를 그냥 로맨스의 이제 배경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깊이 있게 다루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게 정석적인 드라마 전개를 생각하면은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용기 있게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 나갔던 그런 감독이나 작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몇 부작이죠? 17부작. 17부작? 1회 연장을 해서 17부작으로 끝냈는데 네. 인기가 많다고 하더니. 네, 기존과는 진짜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 뒷심이 좀 좋은 영화잖아요. 아니 드라마잖아요. 이것도 그쵸. 5%로 시작해서 3배 17% 찍고 끝났죠. 17%까지 찍었으면 3회부터인가 4회부터인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1회부터 계속 올랐어요. 5%, 7%, 8%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자 1월에 좀 여유가 있는 언니들 저희가 추천해드린 영화와 드라마 한번 꼭 보시길.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똥똥똥똥. 자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네 제가 책과 영화를 매치해서 찰떡인 걸 찾으셨더라고요. 찰떡 영화를 찾았습니다. 네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조조 래빗.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맞아요. 후보에 수상자 후보에 올랐을 때 그 같이. 해에 같이 노미네이트가 됐죠. 노미네이트가 됐었거든요. 그 해에 알게 됐어요. 조조 래빗을. 저도. 네. 근데 안타깝게도 개봉 당시에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극장에서 못 보고 뒤늦게 제가 찾아서 봤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치를 소재로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가.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연출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의 연출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됐는데 상상 속 친구 히틀러에게 위로와 위안을 받는 꼬마 나치 이야기 조조 래빗. 언니들은 어떻게 봤는지 일단 전반적인 감상부터 같이 나눠봅시다. 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상상 속 친구로 히틀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이 감독 용감한 건가 무식한 건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풀려고. 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상상 속 친구를 그쵸.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 상상 속 친구가 약간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쾌하게 그 어두운 역사를 잘 풀지 않았나 아이의 시선으로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네. 저도 정말 재밌었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책이든 영화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들의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전쟁을 겪는 세상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풀어냈다라는 게 너무 일단 좋았고 그리고 유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너무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조조의 상상 속의 친구가 히틀러여서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럼 많이 누구였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히틀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히틀러의 이미지, 뭔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좀 어리숙하고 자기에게 되게 집착하고 질투심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역시 아이는 아이구나. 네, 저는
기생충보다 몇 배로 좋았는데 상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하니까 좀 의외였고. 맞아요. 다들- 상 하나 받았어요. 각색상 맞아. 하나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리고 뭐 2차 세계대전 너무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너무 밝게 그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있었다고 해서 그것도 되게 의외였고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밝게만 그렸다는 거지? 나는 얼마나 잔인한지 이 이상은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서 의외였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남는 인상은 그 수영장이에요. 깨끗하고 네, 넓은 수영장. 수영장에 네. 팔다리를 이제 다친 아이들이 재활하는 맞아요. 시설이잖아요. 네. 이 조조도 좀 다쳐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근데 그때 독일의 풍경이라는 게 이 당시 독일의 풍경이라는 게 너무나 평화롭고 일상적이고 되게 갖춰진 듯한 무슨 보이스카웃 같은 느낌으로 이 아이들이 다 옷을 입고 있고 네. 되게 진짜 선진국 같고 그런 풍경으로 이 독일을 다루고 있는 게 되게 저는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라는 게 나치가 나온 그 시대라는 게 우리가 사실 실상이 어땠는지를 너무 한 면으로만 비춰서 오히려 더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일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게 궁금했어요.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책이나 뭐 소설이나 음악이나 항상 뭔가 이렇게 저 세계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독일의 풍경을 굉장히 평화로운 가정의 소년의 시선으로 보여줬다는 게 저는 감독이 되게 용기 있고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꼭 막 전쟁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피가 나오고 뭘 막 찌르고 베고 이런 폭력적인 장면만이 이 전쟁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조조 래빗이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너무나 덤덤하게 이거를 희화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다가왔었거든요. 맞아요. 실제 이 당시 소년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세계가? 어른들한테는 좀 굉장히 참혹한 세계겠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을 받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보면 전쟁에 나가는 걸 굉장한 영광으로 막 여기고 청소년들이 구호를 네. 외치려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칼과 무기를 또 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 그 과정도 굉장히 또 보면 코믹하게 그려졌는데 슬퍼요. 잔혹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캐스팅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엄마 로지 역의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조조 역에는 이 영화가 첫 번째 데뷔작인가 봐요. 너무 귀여워. 네. 너무 사랑스러워. 로만 그리핀 데이비스 그리고 이 상상 속 친구 히틀러 역에는 감독이 직접 출연을 했죠. 타이카 와이티티 그리고 엘사 유대인 소녀 역의 토마신 맥켄지. 너무 예쁘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캡틴 K라고 불리는 클렌젠토프 대위 역의 샘 로겔. 제가 아까 왕좌의 게임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까? 반가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네, 알피 알렌이라고 왕좌의 게임에서 태온이라는 그 무슨 바이킹족의 속 맞아요. 터지는 맞아, 속 터지는 인물이죠. 속 터지는 거기서는. 남동생이죠. 네, 속 터지는 남동생. 네, 여기에 알피 알렌 배우가 여기서도 또 조연으로 나오는데 깨알같이 재미를 줘요.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던데요. 개성있어. 그렇죠. 네,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역할로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니들 캐스팅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나는 완전 씬스틸러 한 명 빼먹었어요. 요키. 요키. 나 요키 너무 죄송합니다. 좋았어. 나도 요키 너무 좋았어. 요키를 제가 소개하지 않았나요? 네, 요키 역의 아치 H라는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네. 자, 언니들 마음속에 캐스팅 1순위 누구예요? 어렵네요. 누가 가장 어렵다. 좋았어요? 지금 고르고 있는 캐스팅이 뭐가 좋았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다 좋았는데 저는 이 캡틴 K가 마지막에 저한테 너무 울컥하는 그 맞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꼽고 싶어요. 캡틴 그 한 K. 장면이 저는 샘 너무 로겐. 제일 좋았거든요. 나도. 네. 캡틴 네. K를
마음속 영순이 캐스팅으로. 네, 이 배우가 이런 역할을 사실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비열하고 되게 나쁘진 않은데 사실 나쁜 사람 이런 역할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저한테 남는 키워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인데 그런 걸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막판에. 마음이 너무 울컥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를 꼽고 캡틴 싶어요. K 네. 멋있죠. 네. 네. 그 뜨문뜨문 나오는 그 게이 나치잖아요. 이 사람이. 맞아, 게이 그것도 되게 나치예요. 매력 있었어. 그런 모습들도 되게 매력 있었고. 맞아. 네. 저는 사실 스칼렛 요한슨. 그러니까 이 배우가 특유의 갖는 그런 화려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런 화려함이 약간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쵸? 너무 잘 어울렸고 그 명랑하고 예쁜 그리고 당당한 엄마의 역할을 너무나 소화를 잘한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그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들한테 이제 아버지랑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까지 1인 2역으로 뭔가 이렇게 극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전형적으로 좀 글래머러스한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역할에 되게 맞았던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엄마가 얘기하는 삶은 신이 주는 축복이고 막 춤추는 게 좋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그냥 그 배우 자체가 너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너무 찰떡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 걱정했거든요. 너무 스칼렛 요한슨만 보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매력적으로 연기를 잘했는데 또 재밌는 건 이 당시에 그 오스카상 후보에 이 작품하고 조조 래빗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라는 맞아요. 영화 보셨나요? 봤죠, 그 작품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어요. 근데 그 두 작품의 출연을 같은 해에 한 건데 캐릭터가 너무 달라요. 다르죠. 너무 다른데 그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이렇게 깔끔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스칼렛 요한슨 이제 대배우다. 블랙 위도우가 이렇게 훌륭한 정말. 엄마가 될 수 있다니. 정말. 진짜 대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돌프 히틀러 역을 맡았던 맞아. 전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에게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그리고 또 어머니가 유대인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유태인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캐스팅을 할 때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자기는 이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한다. 비꼴 수 있는, 뒤틀어볼 수 있는. 저는 이 감독의 저 일단 감독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하고 봤더니 찾아봤더니 감독이더라고요.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또 보면 히틀러 따라할 때 그 동작이 있어요. 소리 지르면서 하는 동작도 나름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코믹한 연기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연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해내서 저는 이 타이카 와이티티 배우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은하님 요키. 귀여웠어. 요키. 그래서 요키를 얘기해달라고 한 거였구나. 네.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사랑스러워. 좋아. 그래요? 안경 끼고 뚱뚱한 내 친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웠어. 네. 일단 영화 글쎄 다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 팟캐를 듣는 분들은. 네,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조조 래빗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죠. 거의 막바지, 전쟁 막바지의 느낌.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하게 등장하는 설정이 나치 독일 소년단이라고 해서 어린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 세뇌교육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조조 배틀러라는 이 아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이 조직이 들어가서 자기는 정말 훌륭한 나치가 되고 싶은 목표와 꿈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굉장히 겁이 많고 유약하고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그런 아이인 거죠. 절대 나치가 될 수 없는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기대는 인물이 있습니다. 상상 속의 아돌프 히틀러. 그러다 보니까 조조 같은 모습도 갖고 있어요. 어떨 땐 아이 같기도 하고 질투도 많고 시기도 하고 보면 겁도 많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진짜 자기가 숭배하는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설정이 굉장히 영화의 독특한 설정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조조가 이 나치 독일 소년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모습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뭐 좌충우돌하죠. 굉장히 사고가 나죠. 어리숙하고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서 얼굴에 좀 큰 상처가 생겨요. 다리도 약간 절고. 다리도 절게 되고 그런데 우연히 집에서 엄마가 몰래 숨겨준 유대인 소녀 엘사라는 유대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나치즘을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근데 나치즘을 숭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을 괴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 뿔이 달리고 뭐 뱀의 혀를 가진 악마 같은 모습에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엘사는. 그래서 엘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조조의 생각이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중간에 이제 로지가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나름의 저항운동도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요. 그게 후반에 가서는 로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포인트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나름의 여러 가지 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영화 속 주인공 조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 언니들이 보는 조조. 그냥 되게 평범한 10살 소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는데 이미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인데 이제 태어난 아이이고 또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니까 이게 나치에 대한 선악의 기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여기 태어나서 했더니 그냥 나치의 시대네. 나도 그럼 나치가 훌륭한 나치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아이인 것 같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귀엽죠. 너무 겁도 많고 하지만 자기는 훌륭한 나치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은 하지만 사실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안 되고. 근데 아마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큰 영향을 미치지 맞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집을 비워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떠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엄마를 지켜야겠다. 그 10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엄마를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말 순수한 10살짜리 정말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더 정이 갔어요. 너무 평범해서. 그리고 캐스팅이 너무 잘 된 게 애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귀엽게 생겼죠. 표정도 눈이 파래가지고 이게 또 토끼처럼 앞니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제목이랑도 너무 그 타이틀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에요. 그냥 진짜 유주님 말씀대로 평범한 아이죠. 본인이 이런 훌륭한 나치 히틀러의 베프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나치라는 거는 나쁜 사람이 아닌 거죠. 얘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대로는. 그러니까 본인은 훌륭한 히틀러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유대인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당연히 막 없애야 돼, 다 잡아서 죽여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그냥 순수한 아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얘기를 하려면 사실 엄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그런 엄마의 따뜻함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엘사라는 유대인을 실제로 만나면서 그 아이에게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게 약간 이렇게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사랑의 감정도 느끼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다르구나를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고 체감을 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아이. 네, 저는 조조는 나치에 미친 아이입니다. 나치에 맞아요, 미쳐 맞아요. 있어요. 네, 10살짜리인데 조조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조조도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엘사 너를 숨겨준 걸 알면 이 아이는 바로 신고할 거야. 나치에 미쳐 있어. 엄마조차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포인트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나치가 뭘까? 저 실체가 뭘까? 항상 궁금했어요. 진짜 저게 뭘까?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이 저랑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되게 강해지고 싶고 우월한 존재이고 싶고 근데 소속감도 느끼고 싶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 마음이잖아요. 사실 거기 갔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갔던 거고 사실 독일이 아니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소녀병들은 애국심에 활활 불타면서 서로 자원하고 막 전쟁터로 가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넘치는 아이예요. 근데 저는 조조가 여기서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조조가 레빗이 된 이유가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맞습니다. 생명을. 네. 다른 아이들이 우리 적은 너 죽일 수 있어야지 이러면서 토끼를 죽여보라고 하는데 얘가 그걸 못하니까 그때부터 너는 저렇게 겁쟁이. 겁많은 조조 레빗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강해지고 싶고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고 거기까지는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다른 타인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또 되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쨌든 조조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나치가 아니라는 네가 원업댐이 아니야 그 말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기꺼이 상처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렇죠. 상처 주기를 되게 즐기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있죠. 그 마지막에 그 그림책 보면서 진심으로 되게 기뻐하던 그 게슈타프 표정을 보면서 전 진짜 완전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치는 그런 면이 나치인 거고 조조는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엘사가 정리하잖아요. 너는 그냥 나치를 되게 좋아하는 소년일 뿐이지 넌 나치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그러니까 타인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이게 전반적으로 다 흘렀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조는 그래서 절대 나치가 될 수 없는 아이 네, 상처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 네, 아니, 그랬었어요. 근데 조조가 그리고 엘사를 보고서는 유대인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지난달에 했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긴. 진짜 이 말랑말랑한 아이가 그냥 주는 대로 흡수한 거잖아요. 나치에 대한 거를 이제 학습하고 유태인 그렇게 생겼대라고 하니까 진짜 되게 무섭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적이다라고 인지를 했는데. 막상 딱 만나보니까 우리랑 너무 다르지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유태인에 대한 책 이런 걸 하나 쓰잖아요. 유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랑 다르지 않은데 뭔가 다른 게 있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걸 또 막 고민하면서 하는 그 모습도 사실 너무 예뻤고 책은 근데 나와 정말 다른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데 전 그것도 사실 뭔가를 쓰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게 다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도 했던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게 잔인해질 수 있는데 같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사실 경험이다. 그래서 진짜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네. 많이 들었어요. 그 책 생각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또 갖게 하는 역할을 로지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로지의 얘기를 같이 해야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저는 보는 내내 로지 보는 내내 뭔가 뭉클함이 있었어. 네, 뭉클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내 가까이에서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크기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엘사는 보면 딸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인겐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조에겐 누나죠. 근데 누나가 좀 어린 나이에 죽었던 것 같아요. 쥐골 맞았던 것 같고 3년 전에 죽은 것 같죠. 3년 전에 찍은 사진이 마지막이었잖아. 3년 전이구나. 네, 3년 전에 찍은 사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3년 전에 죽은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엘사와 인겐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엘사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집에 숨겨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을 주변에 좀 두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경험이 어머니에게는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여기서 뒤늦게 나오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로지는 그런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이었던 걸로 맞아요. 아버지도 느껴져요. 그 운동을 네. 하려고 이탈리아로 넘어갔다라고. 네, 네. 독일군 편에 서지 않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독일군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활동을 계속 했었던 네,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로지는 그런 활동을 몰래 하고 있는 와중에 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지와 조조에 대한 그런 관계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너무 훌륭한 어머니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돼. 근데 그 관계를 얘기하기 앞서서 저는 이 로지라는 인물이 정말 신념을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고 느꼈던 장면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길거리에 그냥 목을 매잖아요. 매달아 놓잖아요. 네, 나치들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 10살인 조조도 그걸 보는데 그게 비참한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인 생활이어서 그걸 보면서 10살 아이에게 저런 거를 그냥 오픈되는 저런 사회라는 게 과연 어떤 사회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그거를 보고서는 조조가 왜 저렇게 매달려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로지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 말이 엄청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지도 본인의 일을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찾아다녔던 그런 되게 신념이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1인 2역 하는 게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이렇게 누가 보면은 뭐 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작은 10살, 비록 10살이지만 그 10살짜리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윽박을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센스? 위트로 그렇게 뭔가 해주는 어머니, 난 너무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었나. 저도 그 장면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조조가 유대인을 감히 우리 집에 숨겨 두었어? 약간 그런 화가 난 거지. 근데 엄마를 사랑하니까 신고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근데 밥을 먹는데 엄마 뭐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그리고 전쟁은 또 곧 끝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는 전쟁에서 우리 독일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 아돌프 히틀러가 이겨야 되는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 왜 저렇게 평화롭지? 화가 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엄마한테 대들잖아요. 약간 저는 좀 불안했던 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엄마가 아슬아슬하게 건드리잖아요, 심기를. 근데 로지는 거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떠나간 아빠의 역할을 해보이는 거죠. 얼굴에다가 석탄가루를 딱 묻혀가지고 아빠 목소리를 내는데 나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춤을 추자고 또 청하잖아요. 그 조조에게. 근데 조조가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나무 의자에 올라가서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나는 이 장면이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았던 두 사람 관계에서 그러면서 참 힘들겠다 라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뭔가 이렇게 나치에 환장한 아들을 그렇게 너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다잡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를 그대로 보듬어 주면서 그 와중에 이 아이가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따뜻함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중간에 이 엄마가 동기를 넣어주는 게 나는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거를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동시에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것도 참 물론 내가 부모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참 진짜 대단하다,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거. 맞아. 아들 앞에서 아무리 맞아.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았어. 얘가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나 못생겼냐고. 근데 거기다 대고 못생겼다고. 근데 그렇게 못생기는 것도 되게 힘든 거야. 이런 것도 엄마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힘들단다. 진짜 매력있어. 되게 매력적이야. 연출도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왜 자꾸 이렇게 엄마의 신발을 보여주지는 않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춤을 출거나 이렇게 그 수영장에 갔을 때도 그것들도 그렇고 뚝박길 같은 데서 이제 자전거 타고 할 때도 조조의 눈높이에서 어쨌든 높이 있으니까 딱 엄마 신발만 이렇게 보여주는 씬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와, 왜 이렇게 신발을 많이 보여주지? 저 신발이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발만으로 나도 약간 그러긴 했고 저 뭐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정말 피가 튀기지 않는데도 너무 잔인하게 연출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대놓고 잔인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너무 잔인했어. 너무 세련되게 잔인함, 그 봤어. 잔혹함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훌륭했어요. 저는 로지가 아들 앞에서 100% 솔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엘사랑 대화하던 그 짧은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 아들은 나치에 미친 애기 때문에 바로 다 신고할 거라고 했던 그런 장면, 그리고 엘사랑 대화했던 장면. 그러니까 전 로지가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엄마인데 우리 아들이 나랑 정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그 반정부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걸 그냥 드러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더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선 사실 그냥 자유독일이라고 쓴 종이를 맞아요.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 놓아두는 거가 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교수형으로 이렇게 막 거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옷에도 그게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꾸 잡혀와서 매달리는 거겠죠. 로지도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나 여기 있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 얘기만 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고, 그걸 알지만 그런 행동들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엘사한테도 네가 살아있는 게 거기에 되게 반대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숨겨주는 거죠. 얘를 너무 좋아하고 얘가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유대인 한 명을 숨겨준다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되게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일관성 있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까 그 석탄가루 묻히고 아빠 네. 역할하는 그 장면이 전 되게 좋았던 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내가 하는 말은 막 자유로움이고 사랑이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행동으로는 권위적이 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동과 말이 너무 일치해. 아들과 부딪히는 지점이 그 식탁에서 딱 그 부분이었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도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결과적으로는 내가 얘기하는 이 조조가 대변하는 그런 딱딱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엄마로서 결국 이 아이도 엄마한테 안기고 싶은 거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저런 연출도 좋고 엄마로서 그 해주는 어떤 장면을 저렇게 그 그려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 너무 귀여운 게 왜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 버릇이야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내가 너무 실수했나 또 그런 연기까지 하는 거야. 아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빨리 사과해. 빨리 사과해. 서로 1인 2역하면서 그러면 사과하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로지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고 그리고 또 매력적인 포인트는 강단이 있어요. 아들을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캡틴 찾아가서 싸대기 어퍼컷을 날리고. 근데 또 거기서 무력하게 또 쓰러지더라고요. 캡틴 퀸. 매력적이야 그 사람. 되게 매력적인.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전사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막판에 또 숨겨주잖아요. 네, 엘사를. 맞아요. 그리고 로지만큼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엘사? 네, 유대인 소녀 엘사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우연히 집에 숨어있던 엘사를 조조가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후주후라는 책을 써내려 가거든요. 난 그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도 너무 웃겼어. 뉴스 뭐 이렇게 아무튼 나중에 말장난하는 장면도 되게 웃기고 거기서 이제 책을 써내려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나름 내가 볼 땐 조조의 합리화였어. 뭔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정당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유대인에 대한 책을 쓰면 방법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둘이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좀 변화해가는 조조의 모습들 그리고 두 사람 관계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그런 것도 같이 나눠봅시다. 저는 그 편지 읽어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엘사의 남자친구가 프랑스로 가 있었다 그랬나요? 네. 프랑스에서 뭔가 운동을 한다. 그런 뭐 나치에 반항하는 그런 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조가 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엘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을 내가 어떻게 상처 줘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방법도 너무 귀엽죠.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난 더 좋은 여자를 만났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났다. 우리의 결혼 약속은 없는 걸로 해라. 근데 나는 백수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엘사가 눈물을 보여요. 나는 근데 그 엘사가 그걸 진짜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초반에 그런 생각이 들게끔 연기를 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믿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었잖아. 죽은 남자친구였잖아요. 근데 맞다. 내가 그때 울었던 거는 맞아. 이 조그마한 아이가 나한테 상처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난 거지. 그랬나 보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막판에 자기가 남자친구가 죽은 걸 알고 있었구나. 그때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얘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써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엘사가 눈물을 보이는 거 보고 또 조조가 엄청 주춤하거든요.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상처를 줬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편지를 다시 써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편지였나? 뭐 그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주고받는 그 첫 장면이 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사과의 뜻이 담긴 편지를 엘사도 보고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엘사가 상대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전까지는 상대도 안 하다가. 안 했었어. 그러면서 이제는 티키타카가 되는 거지.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뿔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다고 막 이렇게 그것도 잘못된 정보를 붙어 있는 다른 막 그림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야기 만들어가는 얘기를 거지.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그리고선 막판까지 그 편지글을 쓰잖아요. 도망가자, 같이 가자. 이게 조조가 방법을 알려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고백을 하죠. 남자친구는 사실 죽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그 편지를 주고,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다 인상적이었는데 그 제일 처음 엘사가 조조를 상대하게끔 하게 한 그 편지 딱 두 통 그게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저희 조카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첫째 조카가 10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10살짜리 소녀는 실제로 머리에 뿔이 난 존재도 사랑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정말 그런 실제로 뿔이 나고 꼬리가 있고 이렇게 한 존재와도 말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열려있는 존재인데 조조가 저렇게까지 처음에 굳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떤 영화에서든 처음에 되게 서로를 낯설고 정말 나랑 다른 존재로 생각하던 사람들끼리 가까워지는 걸 보는 거는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았어요. 그리고 조조 혼자 계속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친구 만나서 얘기할 때 사실상 거의 여자친구나 맞아 너무 귀여워. 우리 거의 사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혼자 막 하고 그리고 자꾸 히틀러도 나의 정말 친한 친구인데 히틀러와 자꾸 사이가 틀어지고 히틀러가 점점 작아지고 엘사가 점점 커지고 이런 그런 것들이 전 너무 보는데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여전히 우리 지금 나이가 많지만 가능하잖아요. 다른 존재랑 가까워지는 경험이라는 게 사실 여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도 느낄 수 있고 좋았습니다. 아니 요키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키. 저는 요키랑 그 둘의 대화가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진짜 너무 보여주지 않아요? 맞아. 우리 집에 유대인이 있어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제 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당장 신고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아니 요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나도 유대인 얼마 전에 숲에서 나오는 거 본 적이 있는데 맞아. 우리랑 똑같이 생겼던데 이렇게 얘기했어. 별로 다르지도 않던데.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서는 전쟁에서 어쨌든 독일이 패전을 하고 나서는 요키가 야 이제 네 여자친구 어떻게 하냐고. 아니 집에 갈 수 집에 갈 수 있겠다.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 얘들이 정말 얼마나 그 말랑말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너무 갖고서는 무해.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시각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되게 정상적인 시각인데 맞아요. 이게 무슨 선을 긋고 죽이고 말리고 이게 되게 어이없다는 거를 애들 대화를 통해서 더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전 사실 요끼가 변절할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도요. 왜냐하면 서로 가는 길이 달라졌잖아요. 조조는 사고로 인해서 군대에 못 가게 됐고 요끼는 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둘이 만났지만 얘는 이미 내 친구가 아닌 거지. 이렇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해서 그 유대인이 집에 있다는 얘기할 때 내가 나도 제발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전한
안돼 막 아이는 여전은 아이야. 아이였어. 근데 유키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사실 어떤 경험을 해도 전혀 자기의 본체가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 이거 너무 영화적인 그렇죠. 스토리긴 하지만 네. 근데 10살밖에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란 이렇게 사람을 울고 웃기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해서 지금 여자친구 얘기를 했는데 유키는 야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전쟁이 훨씬 중요한데 히틀러가 죽었어. 맞아. 나의 우상 히틀러가 죽었는데 얘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 있었어. 이런 것도 참 좋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엘사와의 나름의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죽죠 로지가. 엄마 로지가 죽음을 맞아요. 근데 죽음을 맞았는데 그래서 걸린 거죠. 이제 게슈타포에 아마 신고를 당했겠죠. 누군가가 신고를 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조조는 똑같이 이제 이 나치 독일 소년단 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엄마가 매달려 있는 장면을 발견을 하는데 그게 엄마의 신발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눈높이가. 눈높이가 하고 봤는데 엄마의 신발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진짜 나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서 얘가 신발끈을 못 묶잖아요. 신발끈을 묶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항상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랬는데 얘가 엄마의 신발을 발견하고 엄마인 걸 확인하고 엄마의 신발을 묶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눈물 났어. 묶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마 발을 껴안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진짜 울컥했어 진짜. 울컥이 뭐야 오열했어. 은하님 지금 벌써 눈물이 나처럼 그렁그렁. 톡톡해졌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혹한 시대였는지 맞아요. 로지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베를린 공방전에서도 똑같이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 담긴 전쟁의 참혹상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이 얼마나 이 고집스럽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그렇게 끌고 그러니까. 갔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데 영화에서 이제 어제는 더 이상 물자가 없잖아요. 이제 어제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전쟁은 길어지고 자기들이 인원수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이제 그 10살짜리 애들이 보이스카우트 뭐 어쩌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징집을 하는 것부터가 우선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어쨌든 전쟁에 나가라고 군복을 주는데 군복 그 천이 없어가지고 종이 조각 종이 같은 쪼가리로 맞아요. 군복을 종이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소재라고.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총칼이 없어가지고 그 대령 캡틴 K. 캡틴 K가 그 연합군이랑 싸우려고 이제 무기를 하나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데 소리로 사람들을 뭐 어떻게 현혹시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싸움이 안 되는데도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독일은.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온갖 말도 안 되는 무고한 생명들이 그 막판에 이제 죽어갔는데 그 연출을 이거 너무 칭찬해줘야 돼. 너무 연출을 잘했어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슬로우 모션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 조조의 시선으로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너무 훌륭한 연출이 아니었나. 너무 끔찍했죠, 사실. 끔찍했죠. 네, 거기 보면 무기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는 소녀. 그리고 정장을 입고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그냥 일반 시민들 양치기들까지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여기서 보면 교관 중에 여자 교관 있잖아요. 람이라는 그 교관이 잔인했어. 아이들에게 자 너는 폭탄을 오늘부터 들고 살상 무기야 너는 막 이러면서 폭탄 들고 아무나 우리랑 다른 생김새 누구라도 가서 껴안아 자폭하라는 얘기잖아요. 수류탄을 배에 이렇게 채워줬어 벨트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가볍게 그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그랬을 드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런 게 참 잔인하다, 참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로지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로지가 살아생전에 그래도 이 조조를 데리고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 똑바로 바라보게 시키잖아요. 그렇죠. 조조가 되게 보기에 참혹하니까 고개를 돌리는데 로지가 고개를 똑바로 쳐다보게끔 하면서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죽은 거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은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나의 엄마가 죽었을 때 엄마가 진짜 막 나쁜 짓을 하다가 독일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가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엄마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엄마의 신념을 지키다가 죽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테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캠프에 가서 정말 이 우리 초딩들한테 칼자루를 다 쥐어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항상 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되고 폭탄 던지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나무에 표정 맞추는 연습을 진짜 실제 칼로 던지면서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아이가 던졌는데 욕이었어? 아니야. 어떤 아이가 딱 던졌는데 그게 나무에 튕겨서 나와서 자기 허벅지에 꽂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장면들 너무나 있을 법한 장면들인데 그거를 약간 풍자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잔인했어. 네. 차라리 막 으악 막 배경음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보는 거야 다들. 그래서 뭔지 몰라요.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 하물며 조조마저도 폭탄을 던졌다가 그것도 나무에 튕겨서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다리를 절게 되고 얼굴에 그쵸.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남자아이들 데려가서 그런 무기교육 시키고 여자아이들은 임신교육을 받아요. 그것도 참 진짜 웃을 수 없는 이야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진짜 아이들을 총알바지로 썼구나. 이 순수한 너무 아이들을. 모르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잔인한 현실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각자가 했는지를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반성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저는 그 아우슈비츠 생존자가 어디서 그런 얘기 한 게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나는 평범한 독일 시민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런 수용소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정도까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를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영상 보면 막 울면서 벌벌벌 떨면서 막 나와요. 사람을 저렇게 가루로 만들었다고? 내가 동네에서 보던 저런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사람을 태운 거였다고? 독일 시민들이 완전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나치만이 아니라 평범한 독일 시민들도 방관자고 공범자고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된다고.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독일에 이렇게 사람들 수용소로 자발적으로 보내줬던 이런 프랑스 사람들, 어디 사람들 다 비난받아야 된다. 전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캡틴 K나 여자 교관이나 진짜 요키 같은 그냥 소년병 그리고 평범한 그냥 시민들도 사실은 다 비난을 받아야 돼. 비난받아야 되고 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그런 작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까지 너는 나치 공범이니까 너는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진짜 잘하는 짓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엄마 로지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이 클렌젠도프 네. 이 캡틴 K가 계속 마음에 남았나 봐요. 이 사람이 3번을 선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로지가 죽은 날 아직 아이가 엄마가 죽은지 모를 때 그러니까 게슈타포가 그 집에 와서 뒤지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 집에 들러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냥 들러주죠. 그리고 엘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숨어져 있던 공간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죽은 인간인 것처럼 행동을 할 때 아닌 걸 알면서도 출생증명서 거기에 날짜가 틀린 걸 또 눈 감아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이 더러운 유대인아 이러면서 얘한테 침뱉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은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나쁜 사람이죠. 캡틴 K는 앞장서가지고 아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던 사람인데 근데 본인도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얘기해준 너네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행동들까지 내가 다 묻어버리고 그냥 전부 다 범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더 우리를 뭔가 인간이게 하고 나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기억에 남네요. 네. 저도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 막판에 어떤 캡틴 K가 조조한테 너네 엄마 너무 훌륭했다라고 말해준 게 너무나 조조한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그 당시 군인들도 제 짐작이지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갑자기 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 캡틴 K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말도 멋있었어.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 광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진짜 전쟁이 끝나니까 여기서부터 선을 그어가지고 얘는 바로 총살.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실 거잖아. 연합군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저는 나치가 아니에요. 이러는데 너 이거 입었잖아. 그리고 애가 그냥 그 옷 하나 입었다고 죽이려고 거기 끌고 간 거죠.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도희님이 설명해줬던 장면이 영화의 거의 후반부, 거의 끝장면인데 이제 전쟁이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또 총살을 시키기 시작해요. 연합군이. 예, 똑같은 또 행위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캡틴 K가 기지를 발휘해서 구해줍니다. 조조를. 뭐 유대인 소년이라고 막 거짓말해가면서 얘도 이제 조조도 캡틴 K가 죽는다는 거를 본인 대신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매달리고 막 소리 지르는데 총소리가 나니까 무서우니까 도망치는 거야. 아이는 아이인 거지. 네, 도망쳐서 집으로 향해요. 독일군이 패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은 건데 엘사가 자유를 얻은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지만 어떻게 됐는지 엘사가 물어보는데 독일군이 이겼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요키가 그 전에 이제 네 여자친구 집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겁먹은 거지. 근데 그것도 너무 이해되는 게 혼자 남잖아. 이제 10살짜리 애가. 얘가 떠나면. 그리고 난 얘를 사랑한단 말이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엘사한테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는데 엘사가 너무 슬퍼하니까 자기도 가슴이 아픈 거죠. 바로 극복하죠. 맞아, 바로 극복해요. 바로 마지막으로 극복해서 어쨌든 바깥 세상으로 얘를 꺼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감정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전 그 씬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데 넌 날 내 어린 남동생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랑해. 진짜 바로 극복하고 맞아.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보낸 편지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읽어주고 우리가 탈출할 방법을 찾았으니까 조조를 믿고 따라 나서라고 결핵으로 죽었다는 것도 얘기하고 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잖아. 너의 죽은 남자친구와 내가 세운 계획이야.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 밖으로 두 사람이 짐을 싸서 나섭니다. 나서기 전에 또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신발끈 묶고 신발끈을 묶어주죠. 그 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다시 한번 찾아와. 발로 뻥 쳐버려. 맞아, 막 근데 너무 찌질한 게 작게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인사해달라고. 그리고 입이 다쳤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와가지고 나에 대한 그 애정이 좀 남았으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했는데 발로 뻥 차서 밀어내죠. 사라집니다. 이제 작별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바깥으로 딱 나오는데 누가 봐도 바깥 풍경은 이미 전쟁이 끝났어. 끝났는데 연합군의 승리야. 엘사가 그걸 확인을 하죠. 미국 국기를 달고 지나가잖아요. 네, 지나가는 차를 보죠. 네. 발견하고 이 새끼 나한테 거짓말했네. 이 느낌이 들어서 딱 뒤돌아서서 약간 좀 싸한 표정으로 서늘한 표정으로 조조 얼굴을 뺨따구로 싹 가리켜야 한대. 맞을만 했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더니 엘사가 시작을 해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조가 받아줘.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댄스 배틀 벌이듯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엔딩 장면. 뭐 너무 흐뭇하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조조가 미리 물어보잖아요. 뭐 전쟁이 끝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니? 했더니 자기는 춤을 추고 싶다고. 그래서 춤을 추는데 그리고 이 미디어가 참 무섭다라고 생각했는 게 춤을 춘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막 수우파, 수걸파 막 이런 거 보다가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는 거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던데요? 진짜? 막춤이죠, 막춤이지. 귀여웠어요. 막춤까지. 사실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두 사람의 그런 어떤 순수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중간에 이제 조조가 엘사를 사랑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유대인 소녀였던 아이에서 내가 어느 순간 그 캡틴 K의 색연필을 슬쩍 훔쳐다가 엘사에게 가져다주고 맞네. 그리고 내 오다 뱃속에 주었다. 맞네. 오다 주었다. 뭐 뱃속에 나비가 있는 것도 느끼고 음식을 구해다 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봐왔고 또 엄마의 신발끈은 묶어주지 못했던 그런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신발을 그렇게 묶어주는 모습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그렇게 그냥 흐뭇한 미소를 보게 되는 그런 막춤. 막춤 너무 귀여웠어. 맞아. 진짜. 세련된 춤이 아니어서 더 좋았어. 그쵸. 네. 저는 정말 강추하고 싶은 영화고 주제는 홀로코스트와 전쟁, 나치를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밝고 또 경쾌한 그런 맞아요. 영화예요. 그래서 절대 어둡지 않으니까 꼭 한 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나누면서 마무리할까요? 이게 전쟁 영화이긴 하지만 아까 도희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엘사랑 조조의 그 관계가 이렇게 변화가는 게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셔도 정말 좋을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 한 줄 평 항상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한 줄 평 이거 진짜 한 줄로 어떻게 평을 해요? 진짜. 그럼 두 줄 평. 두 줄 평? 아니 그냥 저는 이 마지막에 이 라이너 마리얼 이렇게 뜨잖아요. Let everything happen to you. 이게 좋았어요. 네. 모든 것이 일어나게 일어나게 하라. 모두 다 느껴봐라. 진짜 편견 없이. 네. 그럼 다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일단 샘이 아니지. 캡틴 K. 캡틴 K 캐릭터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지난주에 했던 처절한 정원과도 조금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의 조조 래빗에 대한 한 줄 평은 사랑스러운 전쟁 영화. 네, 전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왕좌의 게임도 한참 뒤에 봤던 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홀딱 빠졌죠. 전쟁이에요? 전쟁 영화예요? 전쟁이 계속 그쵸, 일어나잖아요. 종족 간의 전쟁인 거지. 계속 일어나잖아요. 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조 래빗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전쟁 영화가 사랑스럽다면 어렵지 않게 입문할 수 있겠다.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 엄마가 로지가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니까 조조가 금속이나 뭐 이런 다이너마이트 뭐 근육 이런 게 맞아. 강한 거죠 라고 했더니 네가 사랑을 느껴보면 그게 가장 강하다는 걸 알게 뱃속에서 됐거든. 나비가 근데 그걸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죠. 귀여웠어. 배에서 엘사가 나비가 씻고 있는데 여기서 나비가 엄청 날아다녀. 한두 마리가 너무 아니었어. 많았어. 덩어리 져서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장면도 많고 굉장히 유쾌해요, 영화. 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달에는 은하님이 추천한 책과 영화 안 알려주지. 네, 아직 선정이 다 되지 않은 것으로. 다들 이렇게 비밀이 많아졌어. 감독님이 너무 매칭을 찰떡같이 해서 아니 근데 좀 더 고민해 볼게요. 네, 근데 뭐 욕도 먹었잖아요. 난 아니야. 그래? 난 안 했어. 저희가 선정할 책과 영화는 너무 이야기가 똑같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완전히 달라도 된다. 그런 부담 안 갖고 있긴 한데 그냥 개떡같이 선정하셔도 저희가 찰떡같이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 주제가- 마음이 개떡이 될 수 있어. 아니야. 연관성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그래, 예를 들면 그냥 주제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다. 글자 수가 같았다. 글자 수가 같았다. 이런 거여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썼다. 그렇죠. 출간일과 개봉일이 같았다. 뭐 이런 고민하지 것도. 마세요. 내가 둘 다 2월에 읽어봤다. 언니들의 작품 나 기대할 거야. 그래? 어떻게 골라오나 나 기대할 저는 거야. 선정하지 않기로. 네, 언니도 너무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이제 조금 무게감을, 책임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매칭이 조금 덜 되더라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달에 은하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